안녕 친구들, 오늘은 청소년 도박이라는 함정을 피해보자. 친구도 혹시 도박을 해본 적이 있어?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본 사람도 있겠지. 성인이라면 아마 어떤 도박이든 해봤을 거야. 도박을 할 때 기분이 어땠어? 막 떨리고 흥분되고, 게다가 돈을 따면 쾌감이 엄청나잖아. 물론 잃을 때의 고통도 크지만 잃다가 다시 따면 더 큰 쾌감을 느끼잖아. 장난 아니지? 그래서 도박을 한번 하게 되면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걸 다 경험해봤을 거야. 그런데 이런 감정 변화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아예 멀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 변화, 즉 도파민 분비에 깊숙이 빠져버린다고 해. 중독이 되는 거지. 특히 청소년들은 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어른보다 자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독에 너무도 취약하다고 해. 그래서 청소년들이 도박업자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라고 하네. 청소년들이 대체 어떻게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가는 걸까? 먼저 불법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유인하는 방법을 쓰는데, 불법 영상이나 웹툰 사이트를 개설해서 보러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도박 광고를 누르게 하는 거야. 네이버나 카카오도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점과 비슷한데, 여기는 어차피 불법이라 콘텐츠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게 목적인 거지. 아이들이 공짜 콘텐츠를 보러 들어왔다가 불법 도박에 중독이 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지. 두 번째 유인 방법은 같은 학생들을 이용한 건데,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데려와서 가입시키면 게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잘 가려서 사귀어야 하지만,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38.8%, 즉 10명 중 4명은 경험을 했고, 처음 도박 경험 나이도 11.3세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한다니 친구를 가린다고 이게 피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지. 혹시 애들이 돈 걸고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옛날에 애들끼리 모여서 짤짤이나 카드놀이 하던 시절의 이야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하루 종일 완전히 몰두하기 때문에 사이버 도박에 중독이 되면 입원 치료 말고는 답이 없을 지경이야. 큰 돈을 잃고 홧김에 자해를 했다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한 아이도 있다니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아니 그런데 무슨 10명 중에 4명이나 도박을 하냐? 주변에 그렇게 도박에 중독된 애들 본 적도 없는데 너무 과장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물론 도박이 마약처럼 한 번만 하면 중독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지만, 사람 중에 뇌 구조가 중독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 도파민 수용체와 호르몬 분비와 같은 의학적인 영역이라서 설명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타고날 때부터 중독에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지. 게다가 청소년기에는 성인보다 중독에 더 취약하다고 하니, 타고나길 중독에 약한 신체를 가진 청소년들은 도박을 한 번만 해도 바로 중독이 되어버리고 중증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진짜 문제란 말이야. 전국에 도박 중독 치료소가 9군데 있는데 지금 입원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중독 치료 중이야. 도박에 중독되면 2차 피해가 또 생기는데, 불법 사채, 성매매, 보이스피싱, 마약 등으로 2차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인생의 함정이랑 함정은 전부 거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정통신문도 발송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아무리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해도 애들이 너무 쉽게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 일단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접속을 차단시켜야 하는데, 기관에 신고를 해도 한 달 넘게 걸리고 어차피 또 새로 열면 그만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콘텐츠 불법은 이용자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죄의식을 우선 심어줘야 돼.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게. 이용돈 중에 일부는 쿠키나 캐시로 충전해주면서 아껴서 쓰라고 통제하는 방법 또한 가르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초에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두 번째로 친구들 중에 불법 도박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해. 물론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전부인 시기라서 있어도 말하지 않겠지만, 사이버 도박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심어줘서 주의하게 만들어야 돼. 이것도 그나마 중독되기 전에나 통하는 방법이야. 학교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 아이가 배신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투고를 하거나 신고하면 좋을 것 같아. 세 번째는 도박을 그만하겠다고 마음먹은 아이들이 또 무너지는 이유가 핸드폰이나 메신저로 계속해서 유인하는 메시지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야. 전화번호나 아이디가 유출되고 나면 기존 건 삭제하고, 이후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연락처를 공유하라고 교육시켜야 돼. 절대 도박 참여 메시지 같은 게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 네 번째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때 계좌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지금 만 14세만 넘으면 부모 동의 없이 입비되면 계좌 개설이나 선불카드 발급이 너무 쉽게 가능해서 통제가 힘들어. 자녀 명의의 인증서를 하나 발급해서 신용관리 사이트에 등록해두고, 계좌 개설이나 신용 변동사항에 알람이 오도록 해서 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잡아내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줄 필요가 있어. 맨날 공부만 강조하고 학원만 돌리다 보면 너무 짓눌리고 도박에 더 쉽게 빠지게 되니까 말이야. 스포츠나 여가 활동을 하게 해주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크게 해줘야 해. 애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함정이 질비한데 공부만 잘하면 뭐 할 거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한테 바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해. 도박 중독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절대 부모님께 비밀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거든.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먼저 살피도록 하자.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았는데 물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번 빠지고 나서 회복하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해. 수년씩 입원해 있는 아이들도 많더라. 정말 무섭지 않니? 꽃다운 나이에 도박 중독을 치료받는다고 병원에서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 에휴, 이 나쁜 놈들 정말 쓸어버리고 싶다. 오늘도 함정 피하기 같이 연구하느라고 수고했어.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공유해줄래? 다른 좋은 방법도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라. 우리 인생에서 나쁜 함정들 잘 피해 다니자.
고마워 친구야. 또 보자. 우리 구독을 누르면 쉽게 또 볼 수 있어.